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주말에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나정주 TV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종로구에 대해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 여론조사하고 네. 부정선거하고 이제 연관성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와 부정선거의 연관성. 예. 자, 이제 우리 그러면 여론조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종로구 예를 들면 이제 모집단이 이제 이렇게 모집단에서 이낙연 후보가 A 지지율을 받았고 황교안 후보가 이제 B 지지율을 받았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랜덤하게. 그러면 이제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이 무작위라는 얘기는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대표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렇죠. 건데 대표성이 있다는 얘기는 요 구성, 요 지지율 그 구성이 그대로 표본도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표본을 못 믿는 거죠. 그렇죠.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요 표본만 발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국민 종로구 전체의 유권자가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이제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표본을 제외한 나머지도 이제 동일한 구성이 당연히 되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믿을 때는 이렇게 모집단 표본 그다음에 나머지 지지하는 이 구성이 동일하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 동일해야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요거를 그대로 한번 이제 선거에 21대 총선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여론조사와 이제 21대 총선을 이제 한번 대칭을 시켜보면 여론조사의 이제 모집단은 21대 총선에서 이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합친 전체 이제 유권자 전체가 되겠죠. 네. 예, 이게 이제 모집단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표본은 모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여론조사의 표본은 21대 총선에는 이제 사전투표자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제 랜덤하게 이제 네. 이제 구성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본의 나머지는 이제 당일 투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요게 이제 여론조사하고 동일합니다. 이제 네. 21대 총선도. 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이제 21대 총선 종로구의 예를 들면 아까 예. 여론조사를 아까 제가 잘 기억하십시오. 여론조사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구성이 다 동일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모집단, 표본, 그다음에 나머지.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1대 총선 종로구에도 유권자 전체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A 지지를 A를 득표해야 되고 황교안이 이제 B를 이제 득표해야 됩니다. 네. 사전도 이제 전체 유권자에서 랜덤하게 예. 추출된 표본이기 때문에 사전 투표의 결과도 이낙연 후보가 A를 네. 득표하고 A%를 득표하고 황교안 후보가 B%를 득표해야 됩니다. 네. 나머지는 이제 당일 투표는 당일 이제 동일하겠죠. 투표죠. 예, 그렇죠. 동일하겠죠. 네. 요게 나와야지 다시 얘기하면 동일하게 우리가 21대 총선을 믿는다는 거는 요 구성이 유권자 전체 사전 투표, 당일 투표가 다 동일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이게 21대 총선의 종로구의 실제 결과입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전투표 결과 어떻게 됐냐? 이낙연 후보가 65.6%, 황교안 후보가 32%를 득표했습니다. 더블 스코어네요. 예, 네. 여기에 이제 사전에는 이제 거소, 선상, 부재자 투표 다 포함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당일 투표는 어떻게 됐냐? 이낙연 후보가 49.9%를 득표했고, 황교안 후보가 46.8%를 득표했는데, 박빙이었고요. 이 구성이 완전 차이 납니다. 여기 사전투표에는 무려 33.6%나 이낙연 후보가 앞섰고, 네. 당일에는 3.1%만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앞섰습니다. 10배 차이가 나요. 예. 10배 차이. 그러니까 네. 구성이 완전히 틀린 거죠. 구성이. 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 구성도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제 57.6%, 황교안 후보가 39.5%니까 전체 구성이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럼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 했습니까? 21대 총선을 믿으려면 이 구성이 동일하거나 비슷해야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완전히 틀리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미베인도 그렇고
저 박영하 교수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니까 불가능한 네. 결과가 나왔다고 나오는. 자, 근데 그럼 한번 20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 그렇지. 20대도 그거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대의 이제 종로구의 결과를 보니까 사전 투표에서 이제 정세균 후보가 53.3%, 예. 오세훈 후보가 38.1%를 득표했습니다. 예. 당일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51.9%, 오세훈 후보가 59.9%.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사전하고 당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도 어떻게 되냐 비슷합니다. 정세균 후보가 52.2%, 오세훈 후보가 39.5%입니다.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세균이 이겼어도 비슷한 분포로 이겨서 이게 정상이죠. 같은 지역구 종로구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우리가 20대 총선은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아까 여론조사와 동일하게 구성이 같지 않습니다. 네, 구성이 같으면 이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 뭐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에서 여론조사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뭐 네. 총선 전에도 계속 발표됐고. 근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적지 않습니까? 받아서 네. 적는다는 얘기는 여론조사를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론조사를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처럼 예. 모집단, 표본, 나머지 구성이 다 동일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21대 총선은 동일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그러면 21대 총선은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여론조사를 받아 적는 언론은 네. 논리적으로 여론조사를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러니까 21대 총선은 부정선거 의혹을 당연히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이 언론들이 이거를 여론조사 결과를 매주 거를 받아 적는다면 21대 총선에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야 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상하다 하고 예. 제기해야죠. 구성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 기자들도 그런 이 통계 기본 원리 이런 걸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네.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론조사 신뢰한다는 얘기는 표본, 그 다음에 모집단, 그 다음에 나머지 이 구성이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러면 그걸 그대로 21대 총선에서도 우리가 유권자 전체에서 랜덤하게 사전투표자를 갖다가 이렇게 추출된 걸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투표는 나머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구성이 다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동일하지 않다면, 이거, 부정선거 의혹이, 이거 강력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또, 일부 또 유튜브 중에 보면은, 선거가 이제 끝난 다음에, 21대 총선이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야, 봐라. 우리가 너무 여론조사 결과를 너무 등한시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믿어야 된다. 이거 과학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걸 비판했거든요. 그렇지. 예. 그럼 논리가 안 맞는 거죠. 그러네. 그렇죠. 논리가 안 맞죠. 여론조사가 과학이다 그래 놓고, 그럼 이거 그대로 21 총선을 적용했는데, 여기가 구성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거 믿을 수 없는 거라고 아니 봐야죠. 논리적 모순이네요. 여론조사를 믿었어야 된다. 이번 총선 결과를. 그건 이게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믿으면 예. 당연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번 결과가 여론조사대로 나왔다. 예.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렇죠. 논리가 안 맞는 거죠. 논리가 안 맞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당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계속 여론조사가 뭐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뭐 당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데 그걸 이제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의혹도 동일한 논리에서 제기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혹시 오해를 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여론조사가 민주당이 이제 이기는 걸로 나온 여론조사가 많았으니까 예. 투표 결과도 민주당이 이긴 거다. 그러니까 그때 여론조사가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네 말하자면. 그런 논리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는 이제 모집단에서 샘플을 갖다가 추출한 거죠. 그 표본만 이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깔려 있는 믿음은 모집단도 이 표본하고 구성이 같다라는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여기 21대 총선은 같지 않은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걸 또 주장하시더라고요. 그 수박밭에서 수박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박을 따왔어요.
표본으로 예, 예. 한 몇 개를 따왔어요. 예, 예. 몇 개를 따와서 잘라 보니까 네. 3분의 2 등분으로 잘랐어요. 예, 예. 3분의 2는 수박 빨간 색깔이 이런 색깔이 나왔고 예, 예. 3분의 1은 노란 색깔이 나왔어요. 한 수박통에 아, 예, 예, 예. 예. 그런 결과하고 이번 저 투표 결과가 비슷하다 그런 그렇게 설명하더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바로 그겁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표본이 틀린 거다. 사전 투표자하고 이게 단일 투표 틀리다 그러는데 아니 동일한 그 유권자에서 나온 표본인데 말이 안 되는 같은 거죠. 수박밭에서 그렇죠. 수박을 설명. 예, 예. 수박밭에서 우리가 똑같은 비료 주고 예, 똑같이 맞습니다. 햇빛 주고. 더군다나 이 사전 투표가 랜덤할 수밖에 없는 이번의 환경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예전에는 코로나19가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지지하는 지층은 이제 사전 투표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서 표본이 좀 랜덤하지 않을 수도 하지만 이번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저조차도 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래서 저는 뭐 50대 60대가 많이 났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특히 이제 코로나19에 취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좀 분리해 사람 없을 때 해야 된다. 네. 그런 인식 때문에 사전 투표에 많이 갔거든요. 네. 오히려 그 통합당 지지자들의 그 세대인 50대 60대 이상이 예. 사전 투표에 많이 갔어요. 갔죠. 예, 많이 갔습니다. 그거는 그건 나왔습니다. 그건. 통계가 나왔어요. 아니 예, 그 예. 집계가. 예,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여론조사가 아니라 아예 실질 집계가 선관위 자료에서 50대 60대 그렇습니다. 이상이 예. 저 사전 투표 많이 했다. 그럼 그 지지 성향은 오히려 보수 성향이고 야권 성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표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코로나19는 어떤 전염병이니까 네. 뭐 여당이든 야당 지지자 그 관계없이 상관없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랜덤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더 랜덤하니까 랜덤 샘플에서 네. 그게 그러면은 당연히 여론조사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봐야지 이거는 완전히 틀린 거고 틀리다는 거는 통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죠. 여론조사 그 받아 적는 언론들은 이거 받아 적으면 안 되죠. 앞으로 그럼 여론조사 저 받아 적으면 안 되고 그렇죠. 여론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하라 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거 믿지를 않는데. 예, 어. 그렇게 해서. 그리고 여론조사는 매주 발표하면서 이런 그 통계 자료, 이건 아니 안 선거에서 본 자료가 나온 거는 이건 또 믿으라고 그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성이 틀린. 구성이 다른데. 예. 아 그렇군요. 여론조사를 믿으면 부정선거 의혹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안 하면 앞으로 여론조사 할 필요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이 제기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기하는 게 당연한데 빨리 이걸 보고 이 방송을 보고 빨리 제기하십시오. 아까 그 수박 논리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이해가 그러니까 됩니다. 그 이병태 교수가 예. 그러면 이제 반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수박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병태 교수는 이 한 통의 수박이라도 오른쪽 거는 예를 들어서 햇빛이 좀 광합성이 많이 돼서 예. 맑았고 예. 요 밑에 거는 약간 광합성이 안 돼서 노랗다.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이게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 안 하는 사람은 그게 회계망측한 논리 논리죠. 아닙니까? 예. 그게 부정 같은 수박통이고 예. 같은 밭에서 딴 거고 일단 밭이 같아요. 예. 그다음에 한 수박통이야. 예. 그런데 그게 한 3분의 2는 빨갛고 3분의 1은 노랗고 예. 그런 그 노란 거 3분의 1은 뭔가 주사를 넣어서 네, 부정한 그 부분은 오염을 뭔가 이물질을 주사를 넣으니까 색깔이 변해낸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전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그렇죠. 주사에 놓은 게 이제 부정한 거죠. 그게 이제 조작이죠. 그러니까 뭔가 뭐 서버 같은 데서 이렇게 뭔가 조작 명령을 미리 심어 놓은 거. 예. 그러면 주사를 고 주사 넣은 부분은 노랗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저뿐만 아니고 이제 어떤 이런 지식인들은 지금 점점 더 이게 이상하다라는 네. 여기 점점 확신을 있어요. 갖는 거죠. 예. 확신. 아니 우리 저 나정주 원장님도 또 경제학 박사시고 또 특히 이 계량 경제, 수량 경제 이거 평생 연구하신 분이 이렇게 주장하고 아니 나정주 박사뿐만 아니에요.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주장하는데 왜 박사도 아닌 기자들이 왜 취재를 안 하냐고 박사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 상식에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결과가. 그러니까 당연히 의혹을 제기한 건 당연한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상식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또 상식이 또 안 통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는 우리가 이거예요. 정밀 조사를 해보자. 왜냐면 그렇죠. 상식적으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조사를 해보자. 그렇죠. 그러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무슨 상식 같은 소리 하지만 이건 맞는 거야. 그러고 우겨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저는 그게 그러니까 억지라고 봅니다. 네. 이런 이제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네. 이게 너무 이상한 이게 결과가 나오면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고 이런 거를 당연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자체가 저는 비합리적이다. 그렇죠. 라고 봅니다. 예, 참 대단해. 이제 그런 분들은요 앞으로 저 건강검진 같은 것도 받지 마세요. 왜냐면 좀 이상하다. 그러면 내시경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안 이상하다고 우기고 그냥 가세요. 그냥 그냥 뭐 암이 걸리든 말든 죽든 말든 왜냐면 안 이상하다며. 이상하다 어디가 좀 이거 평상시하고 내가 다른데 이상하다 의화가 왜 이상하지 평상시하고 그러면 이걸 찍어보고 뭐 검사를 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정밀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다. 우겨버리면. 암 걸리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건강검진이고 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논리가 안 맞으니까요. 그리고 여론조사도 이제 언론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정당에서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가요. 네. 파이터치 연구원의 나정주 원장이었습니다. 네.